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겠는데요. 수플땡스 보내주신 분하고 카카오뱅크에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들 요 다음번 방송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방송을 워낙 자주 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계신 분 이렇게 제가 모아서 그분들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군 에어포스죠. 장군 출신인 스티븐 카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KWAST. 뭐 코아스트인가 뭐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을 발음하기가 뭐 확실히 이 발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2019년에 그러니까 지금 6년 전이죠. 그때 11월에 힐스데일 칼리지에 와서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제네시스 미션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라든가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 매니팩처링,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를 바꾸는 데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주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의 월드 파워를 바꾸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제 이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33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그분이 이제 장성 출신이지만 엔지니어나 이제 과학자들하고 사귀면서 자기가 말하는 지금 테크놀로지는 지금 개발 중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으로 사람을 지구상에서 일례를 들면 사람을 지구상에서 어떤 곳이든지 한 사람이 한 지점에서 지구상 어떤 지점으로 한 지점으로 옮겨갈 때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황당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테크놀로지가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있는데 그거를 안 밝히고 딥스들이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일례를 들면 이 스페이스에서 그 와이파이를 받아가지고 셀 타워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스페이스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셀폰 차지를 하려고 전기에다 이렇게 지금 꽂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바일 이 셀폰을 그렇게 전기에 꽂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들고만 다녀도 그 계속해서 배터리 차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2019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자동차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거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 쓰고 있는 에너지 방법은 매우 비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리고 낭비가 많다.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벽에 이렇게 꽂아 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이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실제 훨씬 좋은 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심한 이런 늘 우리가 써왔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디슨은 딥스의 친구가 많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들에게 그 많은 그러니까 본인이 딥스인 거죠. 뭐 그들하고 계속 교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AC/DC 방법이 이제 그거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게 됐습니다. AC는 Alternate Current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Power of Space, 그 스페이스의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를 그 장성이 힐스데일 칼리지 와서 심각하게 그 연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힐스데일 칼리지에 그 멤버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아티클이 모여 있는 그런 거를 보내줍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은 그런 내용이죠.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나라 사이즈가 크거나 그런 큰 나라가 아니래도 예를 들면 작은 섬나라라도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데죠. 그래도 테크놀로지가 아주 그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할진대는 그게 그 나라가 월드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능력과 그런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힘이 없으면 그냥 무력한 국가가 돼서 힘 있는 국가의 종속이 돼서 그렇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에, 그게 뭐 그 이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류는 예를 들면 이제 망원경으로는 그 별을 스타를 볼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작은 현미경으로는 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내부의 것을 볼 수도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렇게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을 해 왔는데 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원하는 고울입니다. 그래서, 에, 그 컴퓨터라는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롭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새롭게 단계를 높여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유니버스 우주죠. 그거를 관찰하고 이렇게 그 텔레스코프라 그러나요? 이제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우주를 관찰하고 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살짝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사이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스라는 거를 바꿀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인텔리전트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가장 강력한 컴퓨터와 여러 가지 광대한 양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합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 리빙 시스템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를 제네시스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잘 주목을 안 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알려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고 2027년이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크게 다가올 일인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AI와 퀀텀 컴퓨팅 위에 그것이 세워져서 그런 어떤 스케일이나 스피드, 어떤 목적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대의 유산을 새롭게 써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이 됐고, 경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상상, 이미지네이션, 상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을 이뤄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피셜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의 제네시스 미션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졌고, 트럼프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거를, 그래서 목적은 뭐냐, 미국의 과학이라든가 정보 데이터, 그 선진 어드밴스드 선진 컴퓨팅을 단일화해서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AI나 슈퍼컴퓨터, 퀀텀 머신 이 동력으로서 가동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피셜 공식 웹사이트에는 제네시스 미션을 요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뭐 어쩌라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 밀리터리가 엄청난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오퍼레이션이고 작전이고, 이면에는 비하인드 씬이죠. 그래서 이면에는 모든 세상의 전쟁을 없애고 세상, save the world 그랬으니까 세상을 구할 작전이다. 뭐가? 제네시스 미션이. 그러면서 트통이 슬쩍 지금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뉴스는 뭐 이걸 절대 다루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굉장히 아까 말한 슈퍼 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이제 프로텍트 보호해서 그걸로 잘못 사용이 되면, 그 테크놀로지가 잘못 사용이 되면 뭐 플라즈마 무기라든가 또 파티클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알려드렸던 매드베드라든가 그런 슈퍼 테크놀로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뭐 6,000개가 있고 뭐 지금 처음에 500개 정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펼쳐 보인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서프레스 억눌려 왔던 기술들이죠. 안 알려준 거예요. 딥스가 지네만 알고. 그래서 이제 군산복합체라든가 그 회사, 그 방산업체 회사 얘기를 지난번에 자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잉도 얘기했고, 뭐 레이디안도 얘기했고, 스컹크 워럭스도 얘기했고, 놀스럽 그런만도 얘기했고, 그런 거 다 방산업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런 거를 딥스들이니까 계속 감춰놓고 숨겨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조용히 트통이 이거를 조용히 발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 면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우리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문제, 뭐 미국이 또 투통 반대자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한 그 투통을 이나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죠. 걔네들이, 저쪽 애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투통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국방장관인 핏 헥셋도 이렇게 이제 물어내려고 하고, 그러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라든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민주당 애들을 기점으로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란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현재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통이 조용히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제 지나면서 슬쩍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super quiet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조용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아퍼레이션이고 그 제네시스 미션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결국 이 제네시스 미션의 이제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고 현재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죠, 방송에서. 그래서 팔란티아, 피러티엘이 만든 팔란티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이미 흰모자가 장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위터 그 X도 흰모자가 사서 이제 머스크가 사게 했죠. 그래서 그걸로 세계의 그런 여론도 장악하는 그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이 흰모자가 많은 소셜미디어가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소셜미디어를 SNS죠. 그래서 그거를 음, 그 흰모자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맥락이 같고 또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될 거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도 이 프로젝트를 뭐 미국처럼 뭐 똑같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는 붙이지 않겠죠. 자기네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가 이걸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로서의 그들의 타임라인은 2027년에 나올 거라 그러는데 엄청난 큰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 이게 지구를, 이 세계를 구할 플랜이라는 거예요. Plan to save the world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트톤과 연결해서 그 밀리터리가 연결이 돼서 흰모자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한다. 그러고 이제 터트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행정명령에 사인한 거예요. 근데 제가 행정명령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13818 그런 행정명령, 그 유명한 행정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계속해서 그거를 누가 갱신하지 않으면 끝날 행정명령을 태통 때 사인한 거를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갱신을 했다. 매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뭘 증명하느냐? 흰모자가 이제 바이든을 세웠고 바이든은 그들이 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갱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뭐 흰모자 없는 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저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그건 뭐 그래서 밀리터리가 그 머스크를 세운 겁니다. 그 얘기는 또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제가 에즈라의 코엔 와트닉 얘기를 전에 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스테리어스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그러나 그 트통 1기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이 흰모자에서 핵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트통이 머스크를 아주 매우 높은 자리에 세웠죠. 그래가지고
최대 스페이스 X라든가 이제 그 스페이스 X죠. 그래서 나사가 하던 일을 대신해서 스타링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미국의 밀리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계약을 머스크에게 주었죠. 힘모자들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가 세계 최초의 트릴리언네어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은 빌리언네어인데, 빌리언이 1000개면 트릴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트릴리언네어가 되는데, 이제 곧 됩니다.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 게 이제 이 군사 작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on purpose 그랬으니까 일부러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스는 이제 이런 딥스의 계략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자기네들의 계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이제 컴퓨터나 이제 서버 내부에다가 그런 그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백도어를. 그래서 뭐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긴다 그러면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또 막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러면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아마 럼블에서 할 시절에 했던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미국의 힘모자가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스테이징하고, 스테이징이라는 뜻은 이제 꾸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스테이지는 무대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스테이징 한다 그러면 이제 꾸며낸다, 꾸며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밀리터리는 왜 이렇게 꾸며대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왜 미국의 그 힘모자가 왜 그렇게 스테이징을 하고 왜 이렇게 꾸며대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는 만약에 이제 그 밀리터리가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을 머스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밀리터리가 만약에 직접 이런 일을 디렉틀리 했다면 그 트위터를 살 때도 머스크를 시켜서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44빌리언인가 하여튼 뭐 440억 달러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군인들이 뭘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큰 뭐 엄청난 그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나라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네들은 딥스의 실체를 아직 모르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되고 엄청난 화를 내겠죠. 업셋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화를 냈겠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를 대신 앞에다 세워가지고 트위터도 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군의 아주 높은 위치에 머스크를 세워놓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과거의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뭐 몇 개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그 고도의 그 선진, 어드밴스란 말이 이제 뭐 아주 선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발전된 선진의 기술과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군인들이 이런 플랜을 만들고 또 그래서 매우 머리가 좋은 보통 사람이 이제 이거 머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뭐 스타링크라든가 무슨 그 스페이스 X라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에, 자기네 힘모자가 뒤에서 앞에 이제 머스크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전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멤버 전용 방송에서 머스크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편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 머스크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아주 천재여가지고 그런 뭐 테슬라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옵티머스 같은 거 그런 로봇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뉴럴링크도 하고 뭐 그 사람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스크가 그렇게 한 사람 머리에서 그게 나와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라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그건 아니다.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기술이 햄버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음, 쓰, 에, 쓰는 것일 뿐 그게 개인적인 천재적인 머스크가 혼자 그 머리에서 나와서 그런 거를 다 개발하고 어쩌고 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말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뉴럴링크 얘기하니까 뭐 그거에 뭐 뇌에다가 뭐 칩을 뭐 넣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 되게 기분 안 좋아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뭐 666이냐 뭐 어쩌고. 근데 방송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뉴럴링크에는 뭐 더 나중에 인텔이 자세히 나오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를 힘모자가 한마디로 이제 크리에이트 한 거죠. 머스크라는 인물 그 존재 자체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우리 앞에 머스크가 나타난 게 지금 트통이 뭐 그전에도 물론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그런 스타링 그런가 그러면서 뭐 머스크의 존재가 우리한테 부각이 되긴 했지만 미국 사람에게 머스크가 갑자기 크게 부각한 사건은 트통이 2기 때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머스크가 트통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뭐 필라델피가 어디고 막 선거 캠페인 할 때 같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조력을 하죠.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사람한테 이 머스크의 존재가 부상되면서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 머스크가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됐고, 그 다음에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도지를 일을 좀 했죠, 몇 달을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USAID 같은 미 원조국의 완전히 이 세상에 그 실체를 밝히고 수많은 미국의 돈이 원조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전 세계로 보내면서 뭐 테러 조직한테도 가고 뭐 돈 세탁해서 돌아오고 뭐 하여튼 그런 정부가 돈을 그동안 어떻게 딥스가 그렇게 쓴 비리가 이제 그 도지를 활동을 하면서 머스크가 밝히죠. 그 뭐 지나갔던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약간 리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데 요즘 미국 안에서 그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인 어게인이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게 마가잖아요. MAGA 그 약자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사람들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뭐 서로 논쟁을 하고 뭐 터커 칼슨하고 캔디스 오웬스가 막 저쪽 아니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 그 사람들이 쟤네들 왜 저렇게 됐냐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지금 뭐 비난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방송들에서 했으니까 여기선 깊게 들어갈 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또 트통이나 또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화가 나 있고 그러면서 막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흰모자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인텔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인텔에 따르면 그 다른 많은 나라들 있죠.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포함해서 많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런 게 군사 작전이라는 거를 알고 있답니다. 그 밑대가리들은 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딥스니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들도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정도로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에, 에, 피프트 제너레이션이라 그랬으니까 뭐 5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5세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6세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넷상에 이제 어떤 뉴스를 뿌리면 그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틱탁이라든지 그 트위터 X에 무슨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문자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걸 사용하는 거를 6세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라 이 자체가 warfare,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6세대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게 6세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오일, 석유 얘기하는 거죠. 석유나 가스, 내추럴 가스, 뭐 천연가스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오일이나 가스 값이 막 오르고 뭐 또 정부가 그동안 알아보니까 이렇게 부패가 돼서 세상에 뭐 이렇게 우리의 돈을 함부로 쓰고 또 관리들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통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트통이나 밀리터리가 아이고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아예 모르겠다. 그냥 군대 풀어가지고 뭐 군인들한테 뭐 다들 체포해 오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패상을 듣고, 그렇게 들으려면 또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나고, 그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깨어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밝혀주고 잘 밝혀졌으니 이들을 다 체포하고 이들을 벌을 줘. 이렇게 국민에게서 그런 요구가 나와서 그게 체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답답하죠. 더디죠. 막 이거 속전속결 확 어떻게 해버리면 좋은데 그게
전 국민이나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는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특통이 4년을 나가 있다가 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표하는 딥스의 그 정부가 이렇게도 한심하고, 이렇게도 국민을 괴롭히고, 이렇게도 힘이 드는가 하는 거를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바이든 4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폭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 딥스가 붕괴가 되고 또 이제 뭐 내 미국 안에서 이거 뭐 내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죠? 그래서 내전이 이제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다 기어 나와서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면 아 이제 그 옵션은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안 생기나 없어지는 이제 그건 아니고 바로 그냥 곧 좋은 세상 오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마지막에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지금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제 말한 멕시코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 잘못된 그 국가 그 지도자들 마두로 같은 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런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거의 전 세계의 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썩어 문드러진 지도자들은 그게 뭐냐면 경제가 엉망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기름이 많고 제가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매장량이 많은데 석유 매장량이. 근데 이게 뭐 차베스 때부터 그다음에 이 마두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 나라가 그 정부가 엉망이니까 그 갖고 있는 천연 자원도 그게 매니지가 잘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아까 이제 제가 초입에 얘기한 제네시스 그 오퍼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섹터, 에너지 부문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중에게 전달되는 에,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퍼블릭한테 일반 대중에게 이제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이제 TV나 뭐 웹사이트나 뭐 뉴스나 언론에서 이제 제네시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미션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퍼레이션이라 그러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론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용이에요. 일반 대중한테 하는 그 목적 대중에게 제네시스 미션을 얘기하는 그 용도고 우리가 이런 뭐 그런 말 있죠. 뭐 퀀텀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슈퍼 AI를 사용하고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얘기 그 오피셜 웹사이트는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고 그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제네시스 미션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중용이에요. 대중용.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래서 우리를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도 전부 다 꾸며낸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제네시스 오퍼레이션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거다가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인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주군이라든가 그뭐 그래비릭 오퍼레이션, 또 매우 선진 기술,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다 서로 연결돼 있고, 제가 그거는 앞으로 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헌스빌, 알라바마 주의 헌스빌로 그 우주군이 이사를 갔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머스크가 하는 콜라시스,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골든돔. 제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과 손정의, 마사요시, 샘 얼트만이 모여서 500빌리언을 우리가 출자해서 스타게이트를 할 거다. 이제 그런 거를 태통 돌아와서 초기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맞는 말이고, 아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거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 그 밀리 힘모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저거 미리 벌써 다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구만,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헷갈리죠, 여러분. 뭐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읽는 대로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돔이라는 건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거는 코드네임이래요. 코드네임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케이블이나 인터넷이 필요가 없고, 트통이 그 샤이엔 마운틴에 있었죠, 우주군이. 그래서 그 트통이나 우주군이나 미 에어포스, 미 공군이 다 연결된 세계적으로 지금 운용되는 슈퍼 테크놀로지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한 말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근데 이 슈퍼 테크놀로지는 이게 뭐냐 그럼 도무지. 근데 일례를 들면 모든 이 세상에 서로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을 다 읽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통신 시스템으로 골든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신 시스템으로 텔레콤이라 그랬으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통신 시스템으로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렉트로그래비틱스와 연결돼서 그래비셔널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세포나 사람의 바디에 우리가 셀이 있죠.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를 애트모스피어라고 그럴 때 그 주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게 그 그래비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나 타임을 밴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간과 시간 자체를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뭐 밴딩한다는 말을 참 이렇게 뜻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구부린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했기로는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초월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타임 트래블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여행. 그게 가능하다. 우리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과거에 영화에 나왔을 때 아이고 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참 저런 거를 또 만들어내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조차도 요러한 거를 다 알고 그 작가들이 쓴 거예요. 이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방송에서 아마 멤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일반 방송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일반 방송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민감하고 그런 거를 이제 멤버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항공 사라졌었던 거 있죠? 그 MH370입니다. 그 편수 이름이에요. 비행기 편수 이름.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떤 오브젝트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그래비릭스 그런 테크놀로지가 그게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요건 방송에서 전에 했습니다. 글쎄 한두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에 말했죠. 제가 웜홀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 몬탁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몬탁 프로젝트에서 이제 홀로그램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래서 한 1~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우리 눈앞에 딱 있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마이애미에서 그런 괴물 같은 게 한 1~2분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능케 하는 게 몬탁 프로젝트예요. 몬탁은 이제 뉴욕의 롱아일랜드 끝에 있는 데가 몬탁인데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애미에서 그냥 괴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1~2분 정도 보여져서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홀로그램 그거 하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너무 깜짝 놀라고 이제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트통이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뉴시티 우리가 이제 그 우리에게 안 알려졌던 테크놀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풀리면서 그런 거를 다 적용하는 그런 해서 건설을 하는 뉴시티 새로운 도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캐롤 디미트리가 이제 그 X에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프라미스랜드라고 이름을 뭐 약속의 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금 지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우선 뭐 가칭이겠죠. 그래서 그 러시아 내에 어떤 미국의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미국과 러시아, 알라스카를 통해서 미국과 그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터널도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만간에 계획도 발표되고 우리에게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얘기 같이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를 일반 사람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러시아 푸틴하고 별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굉장히 이렇게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트통이나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다 이 흰모자 지구연합 얼드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흰모자의 연합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들으면 제가 지금 뭐 러시아 내에 미국의 시립 도시를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가 무리하게 들리지는 않죠. 그래서 그 plan to save the world, 그게 뭐냐면 이제 세상을 구한다 하는, 세상을 구하는 플랜이, 계획이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한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이런 게 주어지고 뭐 우리가 몰랐던 거를 풀어서 이제 알려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게다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테크놀로지,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지고, 뭐 아까 제가 초입에, 방송 초 입구에서 얘기한 그런 뭐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고 뭐 이러려면은 그 앞에 선제돼야 되는 게, 이제 모든 나라에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악할 대로 악한 자들을 잡고, 부패의 상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런 게 없어져야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트통이 어떤 것이 나올 거다, 요거 조금 아까 한 말하고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거야 하고 트통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미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서 한참 앞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을, 이제 제네시스는 성경의 창세기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경의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 제네시스 미션 얘기는 테크놀로지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밀리터리라든가 어떠는 그 정보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된 거를 제네시스 미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힘모자가, 이게 또 중요한 인텔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새롭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얘기한 내용인데, 힘모자가 이미 딥스의 모든 그들의 그 오퍼레이션을 장악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마운트 헤이즈, 알래스카의 마운트 헤이즈하고 마운트 맥켄리 얘기를 했고, 그들 지하에 그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있다 얘기는, 지난 방송들 뭐 한두 달, 세 달, 뭐 그 전에 방송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미 진행된 거를 사람들 앞에 스테이징하는, 또 꾸며서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스테이징, 꾸미내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진행된 거다. 이미 과거에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힘모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밀리터리가 이제 그락이 뭐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그 회사에서 만든 AI를 그락이라 그래요. GROK. 근데 그 그락도 AI 시스템 관리, 또 누가 힘모자가 이미 관리를 하고 있다. 컨트롤 관리를 하고 있다. 컨트롤 뭐 통제 관리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전쟁은 사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리, 디비전,
분리를 시키고 서로 이제 싸우게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케이아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신모자가 굉장히 가짜로 AI 전쟁을 꾸며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목적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깨어나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져서 에, 혼날 사람 혼나고 체포될 사람 체포되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뭐 요런 순서대로 요게 다 완성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인텔이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복되는 거 거의 다 빼고 뺄 거 빼고 중복된 거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꼭 중복이 돼야 돼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모자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일부러 이렇게 내보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계속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이게 진짜 정보전쟁이라는 거죠. 그 정보전쟁하는 그거에 어느 한 부분에 이 라나 방송도 있는 거죠. 어쩌다가 또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5년 전부터 코가 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렇게 나가죠요. 근데 뭐 지금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어디서 이렇게 불이 붙었는지 제가 지금 뭐 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그냥 뭐 좀 게으르게 좀 적당히 넘겨도 되는데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인텔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이 일하는 분이 아주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녹음하면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주 방송한다고 아주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뭐 이거 들어주기는 쉬우시겠습니까? 이거 뭐 짧지도 않은데 누가 뭐 기니까 좀 짧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짧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짧게 하면은 뭐 30분씩 하루에 뭐 서너 개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흰모자가 이제 지금 저쪽 딥스를 마지막 잔재들을 지금 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자면 500 트릴리언 달러 싸움이란 그럽니다. 500 트릴리언 달러 싸움. 그러니까 500조 달러 싸움 이래요. 돈으로 환산을 대략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쪽 딥스 애들하고 이제 지금 마지막 잔재들과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저쪽 애들은 이제 오일하고 가스를 장악했던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프라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뭘로 이제까지 말한 어, 뭡니까 뉴 테크놀로지로 그래서 일렉트리시티 뭐 전기 같은 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전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전기를 얻고 뭐 테슬라 에너지나 인피니트 에너지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수도 없이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우리한테 펼쳐질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쟁탈전이야, 쟁탈전. 그 다음에 AI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 fight, fight. 예,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제 미국도 있는데, 누구도 어느 나라든지 이게 우위를 선점해야 되기 하려고 이 제네시스 미션 같은 거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이제 터트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 이게 인텔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이런 에너지들이 그 기운이 여기서는 그 에너지가 아니고 기운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바뀌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냐? 전 세계가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넷사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넷사라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209개국이 사인을 했는데 넷사라의 전제 조건은 전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전쟁을 안 하고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넷사라를 하는 전제 조건이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래서 딥스가 이제 오일을 장악했죠. 록펠러 때부터. 그래갖고 이 딥스가 그 오일 나오는 오펙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고 딥스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 그 오일이 나오는 미들 이스트 그 중동 지역을 장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의 소스를 바꾸고 아주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걸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예. 기름 장악하던 록펠러 걔들이 디자인한 이 속에서 우리가 글쎄 1800년대 말부터 기름 블랙 골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100 그러니까 125년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이 채 안 되나요? 그렇게 그 오일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딥스의 작품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건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지는데 베네수엘라의 이제 그 조직 범죄나 이제 갱 멤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 딥스가.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미국에 잠입시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부를 이제 트통이나 비롯해서 이제 이런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일을 딥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이 여기에는 베네수엘라의 감옥을 문을 열고 그 감옥에 문을 열고 감옥에 있던 애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연설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딥스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의 밀리터리도 약화시키려고 했고, 그런데 미국의 그 잔 F 케네디가 죽음으로 해서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던 장군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잔 F 케네디 죽으면서 장군 200여 명이 모여서 그들의 이제 와이렛의 구체적인 와이렛의 모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에는 사실 하월드 휴즈로 올라가고
또 그 전으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 링컨도 있다 그랬어요. 흰모자 역사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에드머럴 와저 제독이 이제 그 트통을 찾아가서 당신의 목숨을 보호해 줄 테니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좀 우리가 살리는 데에 나라를 되찾는 데에 당신이 출마를 해 주시오 해서 터통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흰모자가 세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그 밀리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 F 케네디 뒤에 있던 그 그 군인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많은 로열이라 그랬으니까 로열이 있으니까 의리가 많고 충성심이 많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CIA라든가 FBI라든가 각 그 정보 에이전시들 뭐 많잖아요. NSA, 뭐 DNI, 뭐 DIA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에이전시,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안에도 다 지금 말한 그런 데에 다 흰모자도 있고 검은 모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딥스 쪽에 애들도 있고 흰모자 사이드도 있고. 그래서 갈라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 흰모자가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 자꾸 자기의 그 지경을 넓히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흰모자는 그 오랫동안 이 딥스에 하고 해왔던 진행해왔던 일과 그들의 플레이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플레이북 얘네들은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플레이북을 흰모자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쟤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앞에서 선제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딥스의 계획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가만 있어 보자. 그러면 거의 뭐 1시간이 지금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한참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맺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주된 목적은 그 제네시스 미션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소통이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고 그 행정명령 그 제네시스 미션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전 세계를 구하는 플랜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는 뭐 별로 다루지도 않고 인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나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듣고 나면 나중에 얼마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났어요. 뭐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이런 글을 써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미 그런 얘기를 항상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이미 이제 특통이 했는데 너무 세계 이제 언론이나 뭐 팟캐스터들도 그냥 지금 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숨겨진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송 중에서도 제네시스 미션 관련으로 계속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릴 일이 많을 거다라는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뭐래? 뭐 이런 거를 의문을 좀 가지시고 그런 거를 퀘스트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살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려고 왔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려면은 그냥 목숨이 그 생명이 에, 에, 그 생명이 이제 죽음으로 해서 피를 흘려서 그게 이제 피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으면 아, 나 저거 믿어줘. 나 저거 말도 안 되는 동화 얘기가 아니고 나 저거 믿어줘. 나 믿을래.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원죄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갖고 빽이 생겨, 빽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막 무슨 뭐 절을 얼마를 해야 내가 예수님이 믿는 거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복음이에요. Good news. 그래서 요거를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나 방송은 사실 요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텔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냥 하나의 뿌시래기고 여러분들한테 드릴래는 진짜 선물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잘 심각하게 들으시고 예수님 믿고 나오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